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힐링포레 치유정원의 제니. 제인밤의 제인입니다. 치유할 땐 치유 어때? 처음인가요? 처음 이렇게 맞은 맞았나요? 게? 우리가 이렇게 안 맞았는지 할 때, 할 몰랐습니다. 때마다 이렇게 안 맞았다고 댓글을 써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치유할 때 치유 어때? 두 분이 한 번도 안 맞아서 너무 웃겨요. 감사해요. 해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신 이 구독자님 너무 치유지, 너무 치유지분 재밌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치유지분들 빵 너무 터졌네요. 감사해요. 아니 너 댓글에 이제 미용실에서 듣기에도 너무 좋아요. 뭐 감사해요. 막 이렇게 막 댓글을 또 밑에 감사해요. 시험 기간 다가오니 선배님들이 더 바빠지셨네요. 해가지고 또 올려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들어갈 텐데요. 네. 네, 오늘 과수료 들어가야죠. 네, 지금 남은 게 2권. 과수료하고 식량, 작물료, 기타 작물 남았는데, 네, 네, 지금 하고 이어서 또 초급 자극 이런 것까지 네. 한번 오늘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독성 뭐 이렇게 뭐 네. 촉감 그리고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뭐까지 우리가 한번 열심히 나가보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권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네. 2권 78페이지 과수류부터 과수 이제 과수는 이제 넓은 의미로 이제 가공해서 먹거나 생식할 수 있는 과실을 생산하는 목본성 식물의 총칙이라는 거죠. 목본성. 네,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인 거고요. 좁은 의미로는 과실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 관리하는 과일 나무를 뜻한다. 네. 지금 이제 과수류는 새콤달콤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색만큼이나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 기능들 피로회복, 빈혈 예방,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항산화 작용, 노화 억제 효과 등 다양한 기능적인 특징이 있다. 네, 그래서 과수작물의 이제 전 재배 과정을 이렇게 비료주기, 적화, 적과, 수확, 단계 확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과수작물의 전 재배 과정을 우리 치유 농업에서 다루기보다는 작물 재배 관리 단계인 이제 비료 주는 거라든지 꽃을 조금 솎아주는 적화, 그리고 과일을 조금 솎아주는 적과 및 수확의 단계에서 이제 이용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부터 볼까요? 네. 네. 블루베리 기본 특성부터 보겠습니다. 네. 블루베리는 진달래과 식물로 원산지는 북아메리카를 비롯한 북반구 전역에 분포한다. 꽃은 총상꽃차례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 총상꽃차례이고 한 네. 줄기 신장가지에서 작은 꽃자루가 있고 여기에 꽃이 붙는 단일화서이다. 네. 그래서 총상꽃차례라는 거, 단일화서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1차 꽃차례는 2차 꽃차례보다 작은 꽃수가 많고 개화도 이르다. 열매는 둥글고 한 개가 1에서 1.5g이며 색은 짙은 하늘색, 붉은 빛을 띤 갈색, 검은색이고 겉에 흰 가루가 묻어 있다. 네. 블루베리 품종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우리나라 전역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음, 계열은 북부 하이브시. 네. 북부 쪽은 추운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이브시, 남부는 좀 따뜻한 곳에 네. 남부 하이브시와 레비다이도 재배되고 있다. 네. 굉장히 활용도가 높대요. 그렇죠. 2002년 미국 타임지에서 블루베리를 음, 기능성이 뛰어난 슈퍼푸드로 슈퍼푸드. 선정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블루베리 소비가 급증되었다. 네. 블루베리의 대표적 효능으로는 노화 방지, 암 예방, 시력 개선 등이 있다. 네. 보라색 열매에는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그래서 항산화 성분 안토시아닌은 음, 굉장히 많은 네. 과수류에서 등장을 해요, 지금. 그렇죠. 네, 안토시아닌. 그래서 노화 방지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 블루베리 열매는 생과로 먹거나 냉동 또는 소스, 잼, 주스, 파이 등으로 가공해서 먹는데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을에 단풍이 아름다워 분재나 정원수로도 이용된다. 치유농업 활동으로는 거름주기, 열매 솎기, 수확하기, 잼 만들기, 주스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네. 감귤 나옵니다. 온주 밀감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네, 원산지는 중국 및 베트남, 그 동남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만 시대 이전에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것으로 이제 보고되는데요. 근데 이 지금 온주 밀감 이거는 1911년에 일본에서 도입돼서 1960년대에 이제 산업적 재배 면적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굴이 정말 많이 좋대요. 그 뭐 영어권으로 이제 만다린이라고 또 불리우는데요. 그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수분이 일단은 많고 맛이 매우 달아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겨울철에 짜 음. 까먹기가 제일 편하잖아요. 깎지 않아도 네.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400여 종의 감귤류가 있는데요. 재배되는 이제 품종 자체는 한 40여 품종이 있다라고 하고요. 온주밀감 이제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어서 생과로 많이 이용되는 이제 온주밀감 위주로 재배되고 있는데 이제 망감류라고 알려진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등과 같은 품종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겨울철에 많이 이용되고 네, 네. 그리고 껍질을 이제 귤피라고 하죠. 네. 귤피. 껍질 안쪽에 하얀 부분을 귤백이라고 하고요. 귤피에서 귤백을 제거한 것을 귤홍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귤의 껍질을 말린 것을 진피라고 하고 덜 익은 파란 귤의 껍질은 청피라고 해가지고 귤피, 진피, 청피는 약재로 쓰거나 이제 달인 차로 달여서 마시기도 해가지고 비타민이 일단 많죠. 네. 비타민, 무기염류, 섬유질, 중요한 이제 섭취원으로서 이제 건강 유지한 질병 예방에 유효한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기가 걸렸는데요. 이 감기 음.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비타민 비타민 C, C. 젖산을 분해하는 필요를 없애는 구연산, 항산화 나왔나요? 항산화 효과로 피부 미용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감귤 껍질 안쪽에 흰 부분이 알갱이를 싸고 있는 속껍질에는 변비를 해소해주고 설사를 억제해주는 효과까지 섬유질, 팩틴 등이 다량 함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항산화, 항암, 항염증 효과가 있는 비타민 P라고도 불리우는 플라보노이드가 이제 60여 종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골다공증 위험을 낮춰주는 베타크립토잔틴. 이게 이제 오렌지보다 약 15배 이상 많대요. 음. 그러니까 저도 감기에 걸렸는데요. 이 감귤이 아주 그냥 염증도 막아주고 감기에도 좋고 골다공증도 아주 좋고 이렇게 오렌지보다 15배 많다는 거는 네. 또 예, 크기가 아주 훨씬 작음에도 작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오렌지보다 약 15세 이상이나 네, 우리 여성 네, 베타크립토잔틴 네, 베타크립토잔틴 이 우리 많대요. 여성 구독자님들 귤이 골다공증에 좋다고 네. 합니다. 네. 그다음 사과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과는 장미과에 속합니다. 낙엽과수로 중아시아 코카서스 북부가 원산지입니다. 4, 5월에 잎이 나올 때 흰색, 이거 너무 예쁘죠? 연분홍색 꽃이 네. 잎과 함께 가지끝 잎 겨드랑이에서 나와 산형으로 날린다. 8, 9월에 꽃받침이 자라면서 녹색 또는 붉은색으로 생깁니다. 사과는 재배 환경이 까다롭지 않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재배 유통되는 사과 품종은 일본 계열이 대부분이며 시중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공급되는 사과는 사실상 서너 종류에 불과합니다. 부사 계열이 국내 재배 면적의 70% 이상, 네, 만생종이 64%, 조생종이 8%. 음, 만생종이라는 것은 좀 늦게까지 열매를 네, 음, 수확할 수 음, 있는 거고 조생종은 빨리 빨리, 네, 수확할 수 있는 걸 얘기하죠. 네, 그래서 부사가 우리나라의 70% 이상, 그리고 부사, 홍로라는 게 한 13%, 네, 쓰가루, 다른 말로 아오리 사과라고 하죠. 아오리, 그래서 네, 쓰가루, 아오리사 양광이 한 5% 미만에 들어갑니다. 네, 사과꽃은 관상 가치가 있으며 과일의 맛과 향이 풍부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 대표적인 과일이다. 네.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인 펙틴, 팩틴, 예, 펙틴은 장 건강 및 변비 해소에 도움을 주고 붉은색 사과의 풍부한 폴리페놀, 그래서 폴리페놀 성분은 항암 작용 및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준다. 네, 피로한 상태에서 사과를 먹으면 사과산이 중화하여 피로 회복에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네. 치유농업 활동으로는요, 비료주기, 적과 및 적화하기, 수확하기, 잼 만들기, 주스 만들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과수류 끝났고요. 식량 네. 작물류 들어가면 식량 작물류에는 5가지 쌀보리 밀콩 옥수수, 쌀보리 밀콩 옥수수. 리듬 따라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지 여러분. 쌀보리 쌀보리 밀콩 콩 옥수수. 옥수수 이렇게 네. 5가지 이제
배울 건데요. 자, 식량 작물은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작물로 흔히 밀, 쌀, 옥수수는 3대, 세계 3대 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라고 하고서는 틀린 거 하나 넣을 수 있어요. 객관식으로. 그렇죠? 그쵸. 네, 밀, 쌀, 옥수수는 세계 3대 작물인 거고요. 밀, 쌀, 옥수수. 네. 네, 이들 작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재배가 가능하고 수확량이 다른 품종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식량 작물을 갖다가 치유 자원으로 쓸 때는 논재배, 밭재배 가능 작물이 모두 있는데요. 이 농작업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이 식량 작물에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보통은 이제 식용을 가능하게 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치유, 심리 감정뿐만 아니라 작물의 효능을 직접적인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이제 작물인 아까 쌀, 보리, 밀콩, 옥수수 얘네들이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경관 음. 자원으로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밑에 이제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네. 제니님께서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식량자원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논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둘째, 논은 밭에 비해 넓은 대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으로 넓은 경관을 필연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이를 활용한 경관 치유가 가능하다. 셋째, 타 작물과 함께 체험 치유의 다양화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는 식량 작물을 치유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작물의 재배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치유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어야 향후 치유 농업 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곡해가지고 쌀이 나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쌀은 열매, 껍질을 네. 벗긴 알맹이죠. 이제 벽과의 속가는 하네사리 풀로 원산지가 중국 남부, 미얀마, 타이, 인도 동부. 이쪽에서 이제 높이는 1에서 1.8m로 때로는 그 이상 자라며 길이 50에서 100cm, 폭 2에서 2.5cm의 길고 간단한 잎을 가진다. 벼에도 꽃이 있어요. 네. 네, 꽃이 피면은 보리도 마찬가지로 다 꽃이 있습니다. 음. 되게 참 예쁜데요. 그 꽃은 바람을 이용하여 수정하여 성숙하면 줄기 끝에 이삭이 나와 여름에 꽃이 핀 후 열매를 맺는다. 쌀은 이제 뭐 긴 거, 장립형, 단립형이 있는데요. 구조는 왕겨, 과피, 종피, 호분충, 배유, 배아로 되어 있고 종류에는 맵쌀과 찹쌀처럼 아밀로스 함량에 따라서 나누고 또 도정의 정도에 따라서 현미, 5분도미, 7분도미, 백미 이렇게 도정의 정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산지에 따라서는 이게 어디서 생산됐냐. 경기미, 호남미, 인천쌀 뭐 이렇게 해서 가공별로는 이제 강화미, 알파미 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쌀이 우리나라 밥상의 주식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쌀 중심 식생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쌀을 활용한 치유 활동으로 이제 식문화, 생활 습관까지도 이제 개선할 수 있고요. 쌀을 활용한 치유 농업 활동으로는 모심기, 수확하기, 쌀 케이크, 가마솥 밥짓기, 지프로, 계란 꾸러미 만들기, 집집 만들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맹류네요. 네. 이제 보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리는 벽과 보리 속에 속하는 식물로 한 해살이 또는 두 해살이 식물입니다. 줄기 속은 비어 있고 높이는 1m 정도로 자랍니다. 일반적으로 가을에 심어 다음해 봄에 수확하고 원줄기는 속이 비고 원주형이며 마디가 높고 마디 사이가 길다. 잎은 어긋나면 넓은 선상 피치명으로 너비 1에서 1.5cm이다. 꽃은 4, 5월에 핀다. 현재까지 육성된 주요 겉보리 품종 중에서 내한성 정도는 색강보리, 서둔찰보리, 탑골보리, 새올보리, 찰보리, 올보리, 알보리, 큰알보리, 새알보리, 오월보리 순이다. 순서가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네, 성숙기에 있어서는 오월보리, 알보리, 서둔찰보리, 새올보리, 올보리, 겉보리, 찰보리의 순으로 빠르다. 최근 들어 육성된 찰성 겉보리는 찰보리와 서둔찰보리가 있으며 다수성 품종으로는 올보리, 강보리, 탑골보리, 새올보리, 알참보리 등이 있다. 정말 많네요, 보리가. 설마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죠. 네, 종류만 좀 이렇게 알고 네.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보리는 쌀, 밀, 콩,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5대 식량 작물에 속하며 네. 농경의 시작과 함께 오랫동안 주곡 식량이었다. 보리는 조사료나 농우사료로 생산 이용이 가능한 작물이다.
사료용 곡물 생산은 국제 가격에 비하여 4, 5배나 비싸지만 청해 사일리지 또는 총체 사용으로 보리를 생산하면 수확기가 앞당겨져 후학물의 수량을 저하시키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겨울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에 푸르름을 표현할 수 있어서 경관 치료로 많이 네. 이용되겠죠. 네. 보리는 농약 사용이 적은 안전한 먹을거리 작물이다. 보리를 활용한 치유농업 활동으로는 보리 하바리움, 보리 염색, 보리 다발 만들기, 엿기름 식혜 만들기, 보리 싹 기르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 밀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밀은 벽과 밀속 식물 및 그 나달이다. 외떡잎, 한해살이 풀로서 원산지는 유럽, 아메리카, 중앙과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이다. 밀은 쌀과 옥수수와 함께 세계의 주요 곡물로 세계 인구의 30%는 밀을 주식으로 먹는다. 식물의 마디가 길고 2, 3대가 같이 나와서 높이 1m 정도로 자란다. 잎은 넓은 피침용으로 끝이 점차 좁아지며 길이 13에서 15cm, 너비 1에서 2cm로서 양면에 털이 없고 뒤로 처지고 꽃은 5월에 핀다. 밀은 가공 특성 및 시장 판매 부분에 따라 적개형 질 본밀, 적개 경질 본밀이네요. 적개 경질 본밀, 적개 연질 본밀, 적개 경질 가을밀, 적개 연질 가을밀, 백개 경질 본밀, 백개 연질 본밀, 백개 경질 가을밀, 백개 연질 가을밀. 및 스파게티, 마카로니 등을 만드는 듀련밀 등으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품종은 전부 가을밀이다. 가을밀. 네, 그래서 뭐 경질, 연질이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쌀이 주식이었는데 지금 거의 밀로 많이 밀가루 음식을 많이 가고 있는 먹죠? 것 같아요. 활용은 밀과 그 가공품은 필수 영양소의 주 공급원이다. 밀은 에너지, 섬유소,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B군, 철분, 칼슘, 인, 아연, 칼륨인, 마그네슘 등을 제공하는데 이들 영양소는 종실 각 부위에 서로 다르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밀은 다른 곡류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네. 있다. 밀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으로 밀 액자, 밀 다발 만들기, 밀 하바리움, 밀가루 만들기, 빵 만들기, 쿠키 만들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여기 네. 안성에 음. 제인팜 있는 마을에도 밀을 네. 심어서 활용을 하신 적이 네, 있죠? 맞습니다. 저희는 저희 마을에서 이제 우리밀 해가지고 네. 심어가지고 예, 그 국수라든지 막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음.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많이 네, 활용하면 그렇죠. 좋겠네요. 그 밀이 이제 또 우리 영양소의 주 공급원이 네, 굉장히 밀에 많이 많아요. 있다고 하니까요. 네. 네, 이렇게 많은 영양소, 네, 에너지, 섬유소,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B군, 철분, 칼슘, 인, 아연, 칼륨인, 마그네슘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두류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두류 하면 콩두, 네, 네, 콩. 그래서 콩은 콩과의 한해살이 풀로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널리 분포하는 한해살이 풀로 식용 작물로서 널리 재배되고 있다. 줄기는 높이 20에서 250cm이고 보통 곱게 서며 덩굴성인 품종도 있다. 잎은 2개 혹은 3개의 작은 잎으로 되어 있고 어긋나며 짧은 털로 덮여 있다. 잎 겨드랑이에 달리는 짧은 가지에 많은 흰색, 보라색, 홍색 등의 작은 접형화가 달리며 그중 몇 개의 꽃이 결식하여 꼬투리가 된다. 꼬투리 속에는 1개에서 25개의 종자가 들어있으며 완전히 익으면 음, 쭈글쭈글해진다. 네, 콩에는 여러 품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성숙자실용, 청해사료용, 녹비용 등으로 구분한다. 자실의 형태나 빛깔을 보면 대부분 황색이고 둥근데 푸른 종이라고 부르는 녹색 품종이나 검정콩, 자실이 매우 작은 쥐농이콩, 그 밖에 갈색 얼룩이 아주까리콩 등 매우 다양하다. 식물체의 생태 면에서 보면 꽃눈 형성에 대한 일장이나 기온 관계에 따라서 여름형, 중간형, 가을형으로 나뉜다. 여름형은 조생이며 주로 고온에서 개화가 빨라지는 것으로 봄에 일찍 심지 않으면 수량이 적다. 그러나 가을형은 단일 조건에서 개화하는 만생으로 다수 양질의 품종이 많다. 콩은 용도에 따라 재배 방식이나 품종을 다르게 재배한다.
식용뿐 아니라 사료용으로도 사용된다. 콩의 발효 제품은 조미료의 역할뿐만 아니라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중요한 전통식품으로 활용된다. 밥에 넣어 먹는 콩은 주로 검정색, 음. 갈색, 녹색 및 혼합색 등의 유색 품종이 많다. 네. 대부분 대립종으로 취반 시 잘 무르고 식미가 좋아야 한다. 콩을 활용한 치유 농업 활동으로는 콩색 분류 색상환, 콩 얼굴 액자, 콩나물 기르기, 콩 볶기, 콩 까기, 콩 수확하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네. 네, 자, 이제 이제 작곡 마지막 이제 나왔네요. 옥수수. 아까 네. 우리 5대 작물이, 식량 작물이 총 뭐라고 했죠? 쌀, 보리, 콩, 밀, 밀, 옥수수. 옥수수. 리듬을 네. 타서 우리가 외워야 리듬을 훨씬 더 잘 외워질 것 맞습니다. 우리 같아요. 쌀보리, 쌀보리 하잖아요. 쌀보리, 네. 쌀보리. 네. 쌀보리, 콩밀, 옥수수. 쌀보리, 쌀벌이 콩밀, 콩밀 옥수수. 옥수수. 3대는 뭐였죠? 세계 3대. 3대는 조금 전에 많이 먹는 배웠던 거. 네, 제일 많이 밀, 먹는 거 밀. 그 밀, 다음 쌀. 쌀. 그 다음 옥수수 예. 해서 세계 3대 작물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요 옥수수 들어갑니다. 잡곡. 옥수수는 벽과에 속한 하늘사리풀로 원산지는 아메리카입니다. 옥수수 대는 2에서 3m 정도로 높이로 크게 자라며 대 하나에 위아래로 걸쳐 옥수수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 달린다. 암꽃이 6, 7월에 달려서 수정이 되면 8월쯤에 익는데 수염 색깔이 연두빛 또는 흰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면 다 익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일대 잡종 맛집 품종으로는 황옥 23호, 수원 19, 20, 21, 29호 등이 있으며 감미종으로는 골드크로스 반탐이 많이 재배된다. 생산량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자, 옥수수의 활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강냉이, 강내미, 옥시기 등으로 불리는 이제 작물인데요. 옥수수는 단위 면적당 곡실 수량이 가장 많고 어디에서나 이제 쉽게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주요 식량 작물로 재배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 1990년대부터 재배와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어 알곡용 옥수수 재배에서 풋 옥수수 재배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옥수수의 이삭 그 속은 생약이나 잇몸 질환 치료 등 의약품의 재료로도 쓰고요. 어린 이삭은 채소로도 이용하고 옥수수를 활용한 이제 치유농업 활동으로는 옥수수 이삭을 싸고 있는 껍질로 방석, 모자 만들기, 콘샐러드, 옥수수차, 옥수수 수염을 이용한 공예품 등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특징입니다. 네. 전분 식용유 재료로도 이제 옥수수가 사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감자, 이제 서류에서 감자 고구마가 이제 따로 들어가죠. 감자랑 네. 고구마가 서류로 해서 따로 빠졌습니다. 네. 작년과 다르게 감자부터 들어갈까요? 네. 감자는 가지과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그 감자 캐고 한쪽에다가 얘를 갖다가 그냥 안 먹어서 짱 박아 놓으면은 그 다음 봄에 또 다시 나더라고요. 네. 네, 열애살이 식물 감자. 남아메리카, 칠레, 미국 남서부가 원산지고요. 땅속에 있는 줄기 마디로부터 가는 줄기가 나와 그 끝이 비대해져서 원형 또는 알 모양의 덩이 줄기를 이제 형성을 하는데요. 덩이 줄기. 6월경에 잎 겨드랑이에서 긴 꽃대가 나와 치산 꽃차례를 이루고 지름 2에서 3cm 되는 별 모양의 오갈래로 얇게 갈라진 옅은 자색 또는 백색 등의 꽃이 핀다. 그 꽃의 색깔로 그 감자 종자가 이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꽃이 진 뒤에 토마토와 유사한 작은 열매가 달린다. 감자의 줄기 조직은 원줄기, 땅속줄기, 덩이줄기로 구성되는데요. 감자 씨를 심어 나온 식물은 줄기가 한 개만 자라며 씨감자를 심어 나온 줄기는 한 개 이상의 줄기가 자라고 원줄기에 갈라진 분지는 원줄기에 붙어서 자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휴면 기간이 이제 80에서 100일 정도로 긴 대표적인 일기작 감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수미 감자, 네. 대에서 남작 등의 이제 품종이 있고요. 1년에 이제 두 번에서 이제 휴면 기간 한 50에서 70일 정도로 이제 짧게 하는 두 번 재배하는 거는 대지, 추배, 고운 이런 이 품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이기작으로 해서 재배되고 있는 감자입니다. 감자 이제 활용해서 보면은
주로 이제 씨감자를 파종해서 재배 관리 방법 및 수확 방식이 대상자들에게 일단 호기심과 기대심을 높일 수 있는 작물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시켜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며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고요. 이 비타민 C는 철분과 결합하여 장에서는 흡수를 돕기 때문에 감자는 빈혈을 예방하는데, 빈혈을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가 커서 산모들에게 감자가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100g짜리 감자 한 개의 비타민 C 함량은 평균 36mg. 사과의 사과의 6배. 6배.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감자를 땅 속의 사과라고 한다고. 네, 나중에 저번에 앞으로 나올 허브에 나오나요? 네. 일단 이제 땅속의 사과라는 게 또 나오는데요. 네. 프랑스 사람들은 감자를 땅속의 사과라고 부른다. 치유농 활동에는 감자 파종, 북주기, 비료주기, 순재르기, 꽃대 자르기, 수확하기, 감자 도장 만들기, 감자 수경 재배 등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네. 네. 감자는 영양 번식을 하죠. 네. 잘라서 또 살점 자르듯이 네. 잘라서 씨감자로 네, 영양 번식을 그쵸. 한다. 번식의 종류는 종자 번식과 네. 영양 번식. 근데 이 네. 감자는 영양 번식. 네. 이제 고구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고구마는 맵꽃과의 한해살이 식물이다. 원산지는 중앙 아메리카로 열대지방에서 잘 자라는데 온대지방에서는 1년생이지만 열대지방에서는 0년생 작물입니다. 고구마는 고구마 씨로 번식시킬 수도 있으나 교배 목적이 아니라면 보통 줄기, 즉 고구마 순이라 불리는 부분 줄기를 잘라서 땅에 심어 번식시킨다. 씨고구마를 습하고 따뜻한 온상에 묻으면 4에서 6주 후에 싹이 나오는데 이 싹을 잘라 땅에 심는 것이다. 싹을 자른 곳에서는 새로운 싹이 나무로 계속 잘라내서 번식시킬 수 있다. 육질이 분질의 특성을 가진 고구마는 율미, 신율미, 진흙미, 신건미, 고건미 등이 있고 점질에서 중간질의 특성을 가진 고구마는 증미, 연황미, 건풍미 등이 있다. 네. 생식용 주황색 고구마는 신황미, 주황미, 자색 고구마, 이 신자미 등이 있죠. 자, 넝쿨 식물로 성장 과정, 재배 방식이 흥미롭고 고구마뿐만 아니라 줄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작물이다. 네. 주성도로 열량은 134칼로리, 100g당 134칼로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네. 영양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항암, 항산화 작용,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뿌리, 잎, 잎자루 모두 영양이 풍부한데 특히 잎에는 루테인 성분이 있어 백내장 및 안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주황색 고구마에는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으며 자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다. 치유농업 활동으로는 모종 심기, 덩굴 뒤집기, 순지르기, 웃거름 주기, 수확하기, 도장 만들기, 고구마 순 껍질 벗기기, 페트병 수경 재배 등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우리 벌써 식량 기타 작물 작물이네. 네, 다 했고요. 이제 기타 작물로 해서 이제 약용, 뭐 식용, 촉각, 자극, 독성, 뭐 추억을 네. 일으키는 여기에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기타 이제 작물에는 치유농업 식물 활동 소재로 채소류, 화훼류, 가수류, 식량 작물류 이외에도 다양한 약용 식물, 식용 꽃 식물, 촉감 및 추억 자극하는 식물이 있으며 이제 그 식물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대요. 약용 식물이란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질병의 치료에 이용하는 식물로서 식물성 생약의 원식물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 약용식물은 식물 중에서 전체 또는 일부분이 사람이나 기타 동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효를 지닌 것을 말하는데 흔히 이제 약초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목본식물하고 버섯 이런 이제 균류 또 포함되어서 넓은 뜻으로는 항생물질을 비롯한 약물을 생산하는 세균류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또한 화학 성분을 합성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약용되는 경우와 분비물 등이 약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들을 약용 자원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감초, 당귀, 더덕, 도라지, 둥글레, 마, 맹문동, 쑥 같은 것이 이제 약용 식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다음은 먹을 수 있는 꽃이죠. 네, 꽃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네. 식용꽃. 네. 자, 금어초, 도라지, 임파첸스, 꽃 베고니아, 프리뮬라류, 그다음에 한련화, 다이언더스, 데이지, 식용국화, 식용장미, 페튜니아, 수레국화, 애기해바라기,
캐모마일, 아티초크, 야로우, 펜지, 후쿠샤 등이 있습니다. 네. 키워보신 분들은 이제 듣자마자 이제 이해가 가실 테지만 안 키워보신 분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네, 먹어도 되는 꽃. 네, 촉감 자극은 오감을 자극하는 것은 신체 재활뿐만 아니라 뇌의 활성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촉감을 자극시킬 수 있는 식물은 감각 자극, 회상, 유추에도 도움이 되고 식물의 특징에 따라서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페이지 2권 89페이지 촉감을 자극시킬 수 있는 식물 표가 있는데요. 네. 자, 한번 육모, 질감의 잎은 비누라, 백묘국, 램스이어. 램스요. 예, 번들거리는 잎에서 잎 표면이 이제 왁스 물질이 많은 잎. 동백나무, 고무나무, 월계수, 페페로미아. 네, 육질이 두꺼운 잎. 다육식물이 다 해당됩니다. 세덤, 에케베리아, 바위솔, 개발선인장, 손바닥 선인장 등. 네, 괴물 모양 마구 엉겨져 있는 식물. 핀란드시아 종류들입니다. 공 모양의 꽃. 수국, 알리움 속류, 파, 마늘류, 다할리아. 독특한 형태의 꽃. 예, 오타인 거죠? 네, 독특한. 네. 천남성과 식물의 꽃, 안스리움, 스파트필럼, 몬스테라, 토란 등 그래서 불연포와 육수화설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또 포인세티아 같은 네.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출에도 나왔던 거죠. 종이와 같은 느낌을 주는 꽃. 네, 라논큘러스, 밀집꽃, 네. 종이꽃이라고도 하고, 네. 네, 구멍난 잎. 몬스테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촉감을 자극시키는 식물 했고요. 추억을 일으키는 식물 가보겠습니다. 이제 네, 노인들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게 해주는 이제 기억력, 인지 쪽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네, 채송화, 봉선화, 백일홍 이런 등의 이제 초하류나 들깨, 참깨, 감국, 둥글레, 당귀, 원추리, 쑥 같은 거는 노인들에게 친숙한 향을 지닌 향토적 식물 등이 정서적 안정과 젊은 시절에 회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요. 네. 이제 물건으로 이제 뚝배기, 채반, 항아리, 부채, 지푸라기, 고무신, 복주머니, 쑥, 계피, 국화, 아카시아, 콩나물, 매실, 과일, 봉서나 해바라기 같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소재나 식물들을 이용하면 이 치매 노인들의 장기 기억 회상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통적인 식물 소재로 회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한 활동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바로 네. 추억을 일으키는 식물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표로 이제 우리 페이지 지금 90페이지에 보면은 추억을 일으키는 식물로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네. 읽으면 내용을 제니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스모스 국화학과 코스모스 꽃에 솔잎을 끼워 비녀를 만든다. 풍선 덩굴이라고 해서 무한작과. 네, 꽃이 핀 뒤에 녹색의 풍선 같은 과실이 달리고 눌러 터뜨리면 풍 하며 터진다. 매달아서 제등놀이를 하거나 찌푸러뜨리며 놀기도 한다. 꽈리 가집과. 봉지 모양의 붉은 꽃받침을 벗기고 종이접기 놀이에서 인형의 머리로 만든다든지 봉지 속에 씨앗을 꺼내 속을 비게 한 후 불어서 소리나게 하여 놀 수도 있다. 초롱꽃과. 매어 단 종 모양의 꽃이 달리는데 잎으로 불어 부풀리게 하거나 오므라들게 하면서 놀 수 있다. 민들레 국화과. 네, 꽃이 핀 줄기를 두 가닥으로 찢어 이으면 손목시계가 된다. 꽃에 가는 철사를 꿰면 비녀가 된다. 스웨터 등에 꽂으면 브로치가 된다. 솜털이 붙은 민들레 씨는 낙하산이 된다. 잎으로 강하게 불어 널리 날리는 놀이도 할 수 있다. 네, 분꽃과. 종자에서 딴 분가루를 꽃등에 바르며 화장놀이를 할 수 있다. 종자로 목걸이 장식, 꽃으로는 낙하산, 로켓 등의 놀이를 할 수 있다. 네, 클로버, 토끼풀, 콩과. 네, 클로버는 토끼풀이라고도 한다. 꽃이 피면 꽃자루를 이어 목걸이나 팔찌를 만들어 놓는다. 봉선화과. 네, 꽃잎의 즙으로 손톱이나 종이를 물들게 하여 노는 것이 목적이나 씨가 너무 익으면 열매에 조금만 닿아도 꼬투리가 터지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영어로는 꽃 이름을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도 한다. 네, 터치미낫.
그래서 이제 독성이 있는 식물 이제 많이 기출로도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치유농업 네.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한 대상자들이 이제 식물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이제 접촉하거나 먹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특히 유아, 유아, 치매, 치매 노인. 노인의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요. 이 치유농업 전문 인력은 사전에 식물이 가진 독성 성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식물 활용의 유의를 해야 되고 네. 웬만하면 이제 배치를 하지 않는 게 좀 더 괜찮겠죠. 좋습니다. 이제 네. 실내 같은 경우 실내에 재배되는 독성 식물에는 어떤 게 있죠? 네, 디펜바키아, 그 다음에 꽃기림, 포인세티아, 란타나, 잉글리시 아이비, 크로톤 등이 있는데요. 디펜바키아는 따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을 만큼 독성이 많아요. 그래서 디펜바키아는 잎을 먹으면 입과 혀가 부어서 음식물을 삼키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체내에 흡수되면 점막의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기린, 포인세티아, 란타나, 잉글리시 아이비, 크로톤 같이 실내에서 재배되는 독성식물로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자, 실외에서 네. 재배되는 독성식물도 있습니다. 미나리아 제비, 복수초, 수선화, 콜치컴, 디기탈리스, 델피늄, 아주까리, 은방울꽃, 주목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선화가 조금 의외이긴 했어요. 특히 이제 네, 뭐 주목도 그렇고 많이 심어져 실내에서 있는 건데 심겨져 예, 있죠. 심지어 많이 심어져 있는 뭐 수선화도 꽃이 참 예쁘잖아요. 네, 델피님도 너무 못 있고요. 네. 여기서 지금 예쁘지 않은 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은 꼭 암기하셔서 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규모 정원 만들기 실습에서 나만의 정원 만들기 2시간짜리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치유농업 식물자원 치유 효과와 이제 그 활용에 있어서 보통 우리 식물을 매개로 한 치유 메커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네, 메커니즘. 그래서 뭐 기작, 생리작용 원리, 기제, 그러니까 심리작용 원리 뭐 이렇게 해서 식물 매개 치유 메커니즘에서 렐프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떤 원리로 효과가 발현되는가라는 이제 작용 원리는 치유농업 자원과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원예 치료학자 렐프, 네, 1981년도 렐프가 이제 제시한 내용에 기반해서 식물을 자원으로 한 치유 과정의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춰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물을 매개로 한 치유농업 효과 발현의 이제 조건에 있어서는 일단은 농업농촌 녹색 환경과 농장업 그리고 인적 상호작용이라는 이 조건이 갖춰져야 하며 이 조건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프란과 카프란 이 주장한 벗어나기, 매혹감, 확장, 공존성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뭐 왜 회복 환경의 조건을 가장 충족하는 자연 환경을 품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네. 우리 카플라는 좀 더 뒤에서 예, 네, 우리 치유 정원 예, 공간에 그 네, 배경이로 음, 거기서 또 등장을 하실 건데 네, 네,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이 카플란이 얘기한 이러한 벗어나기 매혹감 환경 행복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아까 식물을 매개로 한 치유 메커니즘에서 그 네,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조금 음, 그것만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기작, 기제 등으로 해석이 된다고 해요. 기작은 생물의 생리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기본 원리, 그것을 기작이라고 하고, 기제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의 작용의 원리, 이런 것을 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작과 기제를 구별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네, 메커니즘은 이러한 기작과 기제 등으로 일어나는 원리들, 예, 이러한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면은 우리 이제 식물맥의 네, 효과 발현의 조건을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효과 부분, 예. 그래서 지금 카플란까지 읽어주셨죠? 네네, 네. 그래서 쭉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치유농업은 우리 식물에 대해서 좀 더 잘 나오는데, 지금 94페이지. 네, 네, 94페이지에 보면은,
자, 식물은 비위협적이고 비차별적이다. 그래서 네. 이러한 특성으로 식물을 활용한 활동은 긴장과 분노를 감소시키고 타인에 대한 수용력 및 관계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식물을 활용해서 치료하기, 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자원이다. 예,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식물매개 치유농업의 효과가 정리돼서 나오죠. 그렇죠. 신인 심사, 네, 신인 심사.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효과. 이제 총 네 가지 신인 심사 효과에 대해서 식물맥의 치유노 효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어농촌 녹색 환경과 농작업 그리고 인적 상호작용이 이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네 가지 신인 심사,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이 네 가지가 같이 상호작용이 되면서 증진될 수 있다는 효과가 발생된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신체적 효과로는 뭐 근력이 강화되고 관절 가동 범위 ROM 및 유연성, 손기능 등 뭐 향상되는 근골격계 기능이 향상되고 뭐 체중 및 복부 비만을 감소시키고 신체 조성을 조절하고 네.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수면의 질도 향상시키고 일상생활력을 전체적으로 증진시킨다. 이게 신체적인 네. 효과입니다. 그리고 정원 활동을 하면서 또 네. 운동성도 네, 네. 보완을 해줄 수 있겠죠. 정원까지 또 보충해주고. 갔다가 또 와야 네. 되고 장비를 가지러 갔다가 와야 되고 들어야 네. 되고 들어서 조작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지적 효과로는 이제 공간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주의 집중력, 창의력과 같은 이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제 기억력, 여기는 어디지? 진압력 등 이제 계절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등 진압력 등과 같은 인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다. 네. 인간은 오감을 통해 느끼는 다양한 식물의 색, 향기, 질감, 맛 등의 같은 자극을. 자극을 받아들이게 된다.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여진 자극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식물에 어떤 인지적 요소들이 있냐면요. 밑에서 보시면 식물의 종류를 알게 되고요. 번식, 이식, 토양의 배합, 식물을 심는 위치나 배치 장소, 뭐 꽃꽂이, 만들기와 같은 화훼 장식 활용법, 그리고 연중 활동에 따른 계획성 및 실제 체험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개념, 용어를 기억, 습득할 수 있는 인지적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다음 이제 심리적 효과. 네. 심리적 효과. 우울, 스트레스, 네. 분노, 충동성 감소와 같은 정서 안정, 자아 개념,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회복 네. 탄력성, 삶의 만족감 증진, 정서 지능 향상 등과 같은 심리적 건강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은 자연과 녹색 환경에 대한 본연의 그리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연 환경에 대한 노출은 스트레스 감소, 통증 완화, 자율신경계 안정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또한 이러한 치유 과정에 경험하는 활동이 치유 목적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의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네. 계약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쵸. 특히 성공과 성취의 경험이라든지 네. 자신이 관리하고 돌봐야 할 식물이 주어짐에 대한 네. 책임감과 책임의 완수는 네. 자신에 대한 긍지감을 가지게 하고 성취감도 느끼게 해주죠. 그쵸. 이러한 성취감, 성취감, 만족감은 궁극적으로 자신감, 자신감. 자아 존중감 향상, 자아 개념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네. 만족감 강화를 통해서 우울과 부정적 성향이 완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정도 하고 화분의 해체도 하고 그쵸. 식물의 분리, 잡초 제거 등을 이용해서는 공격성, 우리 네. 카타르시스를 네. 느낀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격성을 허용된 범위 안에서 표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부정적인 분노와 공격성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러한 감정이 완화되고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애정과 증오의 갈등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과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치유농업사의 개입을 통하여서 표출된
공격성의 방향을 수정하고 원예 식물의 느린 성장 과정을 기다림으로써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생물의 생장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죠. 그렇죠. 발화, 개화 이러한 생장 과정을 기다리는 동안 식물 생장의 다음 과정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가 유발됩니다. 또한 네.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하여 희망, 의욕, 동기부여를 하도록 돕고 활동 중 경험하는 다양한 현상과 사용되는 소재들은 질문거리를 유발하고 생물 생장 주기와 인간 생애 주기에 이제 결합을 시켜서 이입시킴으로써 미래에 대한 흥미, 기대감,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동기부여, 정열의 증진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효과는 사회적인 이제 건강 이익이라고 해서 이제 대인 관계라든지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이런 사회성을 향상시킨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원해 치료라든지 이런 집단 내 지지라든지 격려, 피드백 이런 상호 작용은 사회 건강 이제 증진과 같은 요소로도 이제 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식물을 이제 보편적인 화제의 대상이고요. 시 공간을 초월한 대상과 의사소통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으로 같이 하게 되면 집단 구성원의 이제 공동 목표를 향한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제 서로가 좀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걸 배우고 협동 활동을 통한 역할 수행 및 권리 존중, 협력성 증대, 책임감 공유, 개발의 기회를 통한 리더십 함양, 이 집단의 구성원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자기 발견을 이룰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효과로는 집단 밖 상호작용은 이제 지역사회라든지 공동사회 구성원들과 만남을 통해서 원예 활동 후에 생산된 그 산물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가지면서 이를 통해서 사회 속 생산적 존재로서 자감 향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회적 효과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식물 소재 프로그램의 이제 선호에 있어서 이제 아동이라든지 이제 각각 특정 이제 다문화 아동 그리고 청소년 이렇게 대학생들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 약간 조사를 네. 기록된 이제 정리돼서 네, 정리된 나왔네요. 내용이에요. 네, 네.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교재에 써져 있으니까요. 네.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 재배 활동 선호도가 물 어, 주는 걸 가장 정말 좋아한다고 근데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물 예, 그래서 주기. 물 주기, 수확하기, 씨앗 뿌리기, 옮겨 심기, 잡초 뽑기, 겨순 따기, 물 재배 뭐 이런 정도의 순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좋아하는 게 물지기다. 네. 수확하기, 씨앗 뿌리 요런 순서로 세 가지 정도는 꼭 외워두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동, 만들기는 뭘 제일 좋아하죠? 아동들은? 허브 비누, 네, 네, 꽃바구니, 허브비누. 향기 주머니 네, 해가지고서는 한데 일단은 아주 허브 비누가 15.80%로 아주 가장 높네요. 높죠. 그래서 허브비누, 꽃바구니, 잔디 인형. 음, 예, 요 정도 순서. 네, 앞에 세 가지는 꼭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네, 화훼 채소 과수작물 선호도는 아동들은 화훼 채소 과수작물 중에서 역시나 먹는 맛있는 거, 과일을 네, 먹는 네, 거 먹는 활동을 거. 좋아합니다. 예, 과일을 가장 좋아하고 네, 그다음이 꽃, 꼭 그다음이 채소 채소, 순서네요. 네, 아이들은 역시 약용식물은 별로 꽃, 좋아하지 않네요. 채소, 곡식이 네 번째고 네. 맨 끝에 약용식물 네. 브리기타네요. 화훼에서는 역시 봉선화를 가장 좋아하는데 왜 그럴 것 같은가 생각해보니 네, 손에 물들이기 이제 네, 물들이니까, 때문에 봉선화를 가장 네, 선호하지 않을까. 네. 채소에서는 역시 그냥 딸기죠. 딸기, 네, 그냥 딸기. 네, 무조건 네, 딸기입니다. 과수에서는 복숭아. 복숭아. 네,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이제 다문화 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이제 원예 식물 110종 식물을 이제 간엽식물, 채소, 화목류 이렇게 6개 구분의 식물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밑에 표 보시면은 식물의 이제 종류가랑 이제 활동이 있어요. 네. 그 네. 구체적인 우리 위에 아동, 전체적인 아동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네. 예, 나와 있지 않고, 네. 네, 식물 종류 선호하는 것과 그다음에 활동을 뭘 선호하는지 표로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보통 간단하게만 보고 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식물 종류, 원예 활동 이제 선호도는 네, 실내에서 식물 기르기, 네, 실외 공간의 식물 기르기, 꽃장식, 요리 및 공예 활동, 식물 공간 산책 및 이론 경험 이렇게 네 분류 네, 네, 요 정도를 분류,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네, 청소년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꽃,
역시 역시 과수, 과수예요, 과일. 과수. 네. 과수, 먹는 과일. 거. 네, 먹는 거, 꽃, 허브, 채소. 순으로 식물을 선호했고요. 이제 요리에서 먹는 거 음. 역시 요리 활동, 식물 기르기, 장식, 공예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요리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수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재배의 난이도라든지 공간의 제약 등을 고려해서 화분 재배가 가능하고 특별한 시비 관리 없이 재배가 가능한 줌베리, 구주베리 등의 이제 유실수 등을 식재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식용꽃, 잎채소, 열매채소, 뿌리채소 등 요리 활동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허브는 차 만들기, 향기 감상, 방향제, 비누, 장식 그 공예 활동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우리 식물 기르기 이제 활동으로 텃밭을 조성을 해서 식물의 재배 관리, 번식 활동, 이제 수확에 이르기까지 시간 중심형 활동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장식 및 공예 활동에 수확한 산물을 활용해서 꽃꽂이, 악기 만들기 등으로 이제 구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중학생 친구들은 시간 중심의 활동을 권장해야 된다. 그 네. 내용이 네,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특수 목적형 대상이네요. 소년원생이 나왔는데요. 네, 네. 그 원예식물 선호도 조사에서 관엽식물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관엽식물. 네, 좀 의외의 좀 네, 결과를 봤는데 관엽식물 10종, 난과식물, 그다음에 선인장 다육식물, 허브, 화목류, 채소, 네, 숙군초, 식용작물 요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고구마와 옥수수를 포함하는 작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허브, 채소, 1, 2년초, 화목류, 숙군초, 알뿌리, 선인장미, 다육식물, 난과식물, 관엽식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곡물을 작물을 굉장히 저는 선호하는 것이 네, 네. 조금 의외였고요. 그 고구마 옥수수를 가장 선호를 네. 하고 그 다음이 허브고 그 다음이 채소라는 것도 특이했어요. 네. 네, 그래서 원예 활동 선호도는 실내 공간에서 식물 기르기. 아무래도 이제 좀 네, 공간에서 공간에서. 쉽게 하기 음, 위해서는 관용류가 아무래도, 특별한 햇빛이나 이런 걸 많이 음,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네, 기르기 용이하다 보니 좋아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원예 활동 선호도는 실내 공간에서 식물 기르기, 실외 공간에서 식물 기르기, 꽃장식 및 공예 활동, 요리 및 기타의 총 4분류 선호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년원생까지 봤고요.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장미, 네, 딸기, 꽃. 사과를 선호하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선호하는 꽃은 장미, 그 다음으로는 벚꽃, 해바라기 순이라고 하고요. 이제 좋아하는 채소는 뭐 40여 가지 다양한 채소가 나는데 그 중에서 딸기를 그냥 딸기. 예, 네. 가장 선호하고 토마토, 오이, 상추 순이고 좋아하는 과실로는 20여 가지 종류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사과, 귤, 바나나, 오렌지 순이다. 그러니까 대학생은 장미, 딸기, 사과를 가장 좋아한다고 통계가 네. 나와 있습니다. 밑에 도표로 표. 이제 노인 들어갑니다. 노인은 원예활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인이 선호하는 식물과 활동 유형을 조사한 연구 결과 원예활동 기참의 노인이 선호하는 작물은 상추, 배추, 시금치, 쑥갓, 샐러리 등 잎 줄기 채소가 21.4%로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잎줄기 채소. 잎줄기 채소가 21.4%. 그리고 이제 고추, 오이, 토마토 같은 열매 채소류가 19.9%. 그 다음은 무당근, 감자 같은 뿌리 채소류가 11.6%. 그러니까 노인들은 잎줄기 채소, 엽경채 가장 어, 많이 선호하고, 네, 열매 네. 그 다음에 채소, 과채류, 네, 그 다음에 근채류. 근체류 네. 해서 이제 많았다고 이제 그 선호 활동으로는 지금 초화류, 초화류 지금 초화류가 12.6% 순으로 꽃 네, 진짜 좋아하셔요. 네, 뭐 꽃바구니 만들기라든지 꽃다발 하는 거 만족도가 되게 만족도가 높죠. 높죠. 네, 그래서 이제 활동은 꽃을 이용한 장식하기, 뭐 식물을 이용한 작품 만들기, 채소류 기르기 같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 중에서 네. 꽃이나 화초 기르기가 55.3%도 55.3%로 압도적입니다. 네, 꽃이나 화초 기르기 선호 꽃송이가 네, 55.3%. 가장 높네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어, 식물 자원까지는 식물자원까지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식물자원까지 열심히 달렸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동물자원에서 만나겠습니다. 치우즈 여러분, 안녕!